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 교수의 건축 화제랩. 자, 이번에는 이제 38강 차연개선법이란 타이틀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연개선 중에서도 우리는 계급부의 평균 압력차를 이용한 차연계산 방법에 대해서 우리 이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중간시험 또 보느라 또 여러분들 바쁘겠지만 여기까지는 이제 2학기 내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번 시험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이 차연계산법은 아주 중요한 문제고 지난번에 외부 특강도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차연계산 다음번이 이제 마감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차연계산은 한번 여러분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네, 지난 37강에서 우리가 보이드 공간에서의 풀륨 상승 기류 속도를 구하고 또 속도를 구하니까 도달 시간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보이드 공간에서의 이 도달 시간.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화재 성상 중에서도 화재 우리가 계산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무차원 시간으로 해서 높이와 면적과의 관계를 통해서 무차원 시간을 계산해내는 방법도 우리가 공부했죠. 여러분 기억나고 있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상부에 상승하는 시간, 풀륨이 최상부에 도달하는 시간을 D와 폭과 Z과의 높이와의 비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보이드 공간에서의 화재, 그 중에서도 풀륨의 상승 시간을 예측한다 하는 것은 화재 안전 설계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내용 잘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차연에 대해서도 기본 이론 공부했죠. 화재 조건을 피난과 소방 활동이라고 하는 두 가지 화재 조건 중에서 차연 조건으로 해서는 바닥으로부터의 압력차 혹은 개구 유량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평균 압력차로 할 것인지, 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NFSC에서는 특별한 어떤 용어적인 것은 없고 최소 차압 기준 40파스칼, 또 스프링클러 설치 시에는 12.5파스칼로 현재 우리나라는 기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연설비 가동 시, 기동 시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N 이하로 되도록 해야 된다. 자, 이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들 어떤 우리나라의 기준도 중요하고 이론적인 것도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잘 공부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닥으로부터의 압력차라고 하는 차연 조건에서는 델타 PC는 크리티컬한 것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또 그것도 동일 혼합인 경우, 성층화인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또한 개구 유량으로 의한 거, 동일 혼합인 경우, 다시 말하자면 1층으로 연기가 휘덮인 경우, 이건 이 얘기는 소방 활동을 한다는 얘기죠. 또 어느 중간 부분까지 내려온 경우, 이것은 주로 이제 피난 활동을 한다는 얘기니까 성층화되어 있는 경우 2층으로. 자, 이런 경우에서의 개구유량은 어떻게 차연 계산을 할 수 있는가? 자,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야 될 것이 평균 압력차. 자, 평균이라고 하게 되면 바가 항상 들어가죠. 바. 자, 델타 PC의 바가 9분의 4의 다음과 같은 평균 압력차로 할 것인가. 성층화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또 다음과 같이 복잡한 식이 되긴 하지만 두 가지의 화재 조건에 따른 암평균 압력차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까지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계급부의 평균 압력차를 이용하여 차연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요 시간 이후는 구체적으로 부속실 가압에 의한 실제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연기 제어는 이곳으로 마감을 하고 피난 모델, 피난 계획상의 과제, 피난자의 특성, 체류 시간의 계산 방법,
피난 모델링들이죠. 자, 이런 내용들을 전부 하게 됨으로써 올 3학년 2학기는 이런 과정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4학년 1학기 때 성능 설계라고 하는 것을 나랑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과정으로 올 거니까 여러분들 잘 쫓아와 주기 바랍니다. 자, 이번 38강의 강의 목적으로서는 우선 계급에서 평균 압력차라는 것은 무엇인가? 평균 압력차의 정의, 그리고 공간 온도가 서로 다른 경우에 직렬 계구를 통한 유량은 무엇인가? 어떻게 계산하는가? 그리고 계구의 높이 차이에 의한 것은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자, 이런 기초 이론을 공부한 이후에 자, 평균 압력차를 이용한 차연 계산 방법, 구체적인 차연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37강에서 공부했던 내용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화재 조건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조건이죠. 그리고 차연 조건으로 해서는 평균 압력차. 우린 주로 지금부터 평균 압력차로 차연 조건을 고려하여, 자, 우리 법에서는 기준에서는 40파스칼, 12.5파스칼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일단은 차압계라든지 어떤 압력계로 한다는데 그 압력이라는 것이 어떤 압력인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현재 지금 불투명하지만 일단은 우리는 이 평균 압력차를 가지고 우리는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규정화되어 있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NFSC 501A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한번 다음번에는 한번 이 내용을 전면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내용과 실무적인 내용에 어떤 괴리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평균 압력차라는 것은 우리가 5강에서 참조를 했습니다. 5강에서 우리가 공부했죠. 자, 그래서 본래는 부력차가 높이에 따라 크게 나타나다 보니까 부력차를 들어가는 거 또한 나오는 거를 별도로 계산하려고 하다 보면 매우 복잡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앙으로 잡아서 델타 P를 델타 로우지 2분의 H 완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실제 적분을 한 것과 약 6% 정도의 차이밖에 없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것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아닌 직접 수계산하기에도 매우 편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비등원 이 내용을 등원 과정으로 우리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용상 6%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계산의 용이성은 매우 향상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평균 압력차에 의한 차연 조건, 이 내용을 여러분 잘 이해하고 쫓아와 주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정의를 보게 되면, 자, 화재 시에는 당연히 온도차가 발생하고, 그럼 밀도차가 발생하고, 압력차가 발생하다 보니 여기에서 중성대가 발생하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압력차에 의한 흐름이 발생하고, 그래서 매우 복잡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계구 유량의 계산을 등원 공간으로, 두 공간의 밀도가 동일한 것으로 바라보고 하게 되면 아까처럼 6% 정도의 차이가 있었지만 계산의 용이성은 매우 편리하다고 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델타 P를 델타 P 바 평균 압력이라 이겁니다. 평균 M의 제곱이었는데 M넷의 제곱으로 바꿔주고, M넷은 MIJ, I에서 J로 흘러가는 방향, J에서 I로 흘러드는 방향의 차로 계산해서 하게 되면 매우 용이하게 계산할 수가 있다. 이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평균 압력차는 델타 P 바에 다음과 같이 1로 알파 A의 제곱에 M넷의 제곱.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증을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자, H분의 Zn을 S로 놓고 그 과정을 MIJ와 JI를 다음과 같이 넣게 되면 M넷은 MIJ 마이너스 MJ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M은 알파 A 1로 델타 P로 넣어주고, 그리고 계산을 다시 한번 해주게 되면 MJI에서 MIJ로 빼준 것을 다시 한번 계산해 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J에서 I의 방향이기 때문에 루트 로우 J로 해주게 되면, 자, 다음과 같이 2분의 3 GH의 델타 로우의 델타 P의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요 과정들은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는 곱셈을 한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접 해봐도 전혀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현재 지금 입증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MIJ와 MJI를 자, 빼준 것을 다시 아까처럼 2분의 3의 GH의 델타 로우의 델타 P를 다시 델타 P로 정리하면 9분의 4의 로우 J 마이너스 로우 Y GH가 되고,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M은 알파 A의 2로우 델타 P의 바, 이것과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 압력차 델타 P를 사용해서 차연에 필요한 급기량은 M은 알파 A의 2로우 델타 P 바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라고 하는 대전제 조건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자, 평균 압력차라는 개념입니다. 실제가 아닌 평균으로 한다는 얘기니까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계산하기가 매우 용이하다. 그 방법으로 계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제가 있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지난 37강에서 한번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다시 풀진 않겠습니다. 차연 조건을 평균 압력차로 나타내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거는 37강에서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37강을 여러분 참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델타 PC는 9분의 4의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 화재 조건을 두 가지로 본다고 했죠. 그리고 세 가지의 차연 조건이 있는데, 바닥면으로부터의 압력차, 두 번째는 개구 유량으로부터의 압력차, 세 번째는 평균 압력차. 우리는 평균 압력차를 이용하여 계산을 하려고 한다고 했죠. 그리고 실제 조건과 평균 압력차 조건을 넣어본 결과는 동일하더라. 그래서 평균 압력차는 매우 계산에 용이하기 때문에 평균 압력차를 이용하여 차이연 계산을 하려고 한다. 여러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자, 공간의 온도가 서로 다른 경우에 직렬 계구를 지나는 유량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자, 공간 I가 있습니다. 공간 K가 있고 공간 J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공간 J를 화재실로 보고, 공간 K를 복도로 보고, 공간 I를 비상계단으로 보고, 예를 들어서 이 세 가지의 공간에 대해서 두 개의 문이 있는 거죠. 계구 1과 계구 2. 세 개의 공간의 온도는 서로 다릅니다. 계구의 높이는 대체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그럼 여기에 또 생기는 것이 평균 압력차가 델타 PIK, I와 K의 평균값, 델타 PKJ, K와 IJ의 평균값, 두 개의 식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각각의 식들로 델타 PIK는 PI-PK, PKJ는 PK-PJ, 여기서 중요한 PIK 플러스 PKJ는 PI-PJ, 전체적인 토탈 평균 압력차는 PI-PJ다 이거죠. 자, 계구 1을 넣은 상태에서의 A1, 계구 2를 넣은 상태에서 A2도 서로 같다.
하는 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요 내용은 우리가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특히 차연 계산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또 온도 차이가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등가계구 면적 A2를 도입한다고 했죠. 자, 등가계구 A 면적 A2가 중에서도 온도 차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는데 온도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루트 로우 i가 따라 붙는다고 했죠. 이렇게 나오는 과정은 우리가 5강에서 한번 공부했습니다. 자, 그 내용 한번 여러분 5강도 한번 참조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 내용을 다시 또 보게 되면 따라서 M은 알파 A의 A라는 건 이퀴벌런트 에어리어입니다. 실제 등가 계구 면적이라고 하는 따라서 E 로우 I 델타 P는 알파 A의 E 로우 I 자 절대값의 PI-PJ. 자, 공간의 온도가 달라도 서로 달라도 평균 압력차를 이용하면 유량 계산이 가능하다. 이런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필요한 급기량을 계산할 수가 있다 그 얘기죠. 자, 여러분들 요 과정까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앞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연기에 유동하는 원리 또 그다음에 이 평균 압력 차라로 하는 의미 또 문들이 서로 직렬인지 병렬인지 또 온도가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 어떻게 계산하는가에 대해서 A의 등장. 자, 이런 걸 여러분 잘 염두에 두고 계산해 줘야 됩니다. 자, 이거는 5강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거죠. 온도 차이가 없을 때, 동일한 온도일 때, 델타 P를 구할 때, 델타 P를 구하고 델타 P1과 델타 P2로 나누어서 구할 때, 이때도 등장했던 것이 등가 계구 면적이었습니다. 등가 계구 면적은 A2라고 해서 루트 로우 i가 따라 붙지 않죠. 여기서 A1분의 A1 제곱분의 1 플러스 A2 제곱분의 1로 해서 두 개일지 세 개일지에 따라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또 직렬이 아닌 병렬로 되어 있을 때도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 공부했습니다. 자, 이 예제 1.9 같은 경우에서는 이것도 5강에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인데 기계 급기에서 급기량을 알 때 압력차가 얼마만큼 생성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계산한 것을 공부했죠. 예를 들어서 3kg/s의 기계 급기를 실시하게 되면 각 공간에 압력차는 얼마가 발생하는가. 자, 이때 우리가 계산했던 것이 바로 A를 계산하고 자, 토탈 압력차를 계산하고 델타 P1, P2, P3 이것들을 계산한 것을 전부 더하게 되면 토탈로 나온다는 걸 우리가 이미 계산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배연량이 있게 되면 급기량이 있게 되면 또 이것을 파스칼로 압력으로 계산을 어떻게 하는가. 자, 이거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압력차에서 급기량을 계산하는 거, 급기량에서 압력차를 계산하는 거, 압력차에서 급기량을 계산하는 거. 예를 들어서 40파스칼로 돼 있다 할 경우에는 그러면 얼마의 속도로 유속으로 보내야 되는가, 얼마의 급기량을 보내야 되는가. 특히 또 온도가 다른 경우, 화재실이 있게 되면 화재실은 뭐 900도씨 이상이 될 테고 복도로 하더라도 또 경우에 따라서 100도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특별 피난계단 같은 경우에서는 뭐 평상 20도라고 하게 되면 온도가 서로 상이하겠죠. 이 경우에서는 어떻게 급기량을 어떻게 계산하겠는가. 자, 압력차와 급기량, 급기량에서 압력차.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했다시피 루트 온도 차이가 발생하니까 루트 로우 안에 A를 통해서 전체를 구해주고 그리고 각각을 구해주게 되면 각 공간의 압력차는 토탈 압력차는 12파스칼, 우리가 원하는 것이 40파스칼이라고 한다면 40파스칼, 12.5파스칼이라고 한다면 12.5파스칼 얼마든지 우리가 계산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걸 우리는 지난번에 5강에서 연기 이동의 맨 처음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한편 이제 NFSC 501A 우리나라의 이 부속실 지원 설비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에서는 누설 틈새 면적 계산 방법이 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그림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도 주고 있는데, 주로 이제 등가 계구 계산 방법을 온도가 일정한 경우로만 한정해서 현재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설명서에서는, 주로 설명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온도가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없다 보니까 차후에 한번 그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런 것도 겸사겸사 공부해 놔주기 바랍니다. 자, 갑자기 이제 토리첼리가 나왔지만 우리 이제 유체의 압력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공개됐든 연계됐든 전부 유체다 보니까 유체의 압력과 대기압과의 관계. 자,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와서 여러분 또 무슨 얘기지 하려고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 처음부터 우리가 예전에 중학교 때부터 공부했던 것이 바로 수은기둥. 자, 어떤 비커를 수은에 담갔다가 세워놓게 되면 처음에는 완전히 수은에 들어가 있겠지만 중력에 의해서 점점 좀 떨어지겠죠. 그런데 그 거리가 수은의 크기와 어떤 여러 조건에 관계없이 76cm를 계속 유지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대기압, 다시 말하자면 1.013 곱하기 10의 5승. 자, 1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이라고 하는 것은 수은질을 하게 되면 76cm, 일반적으로는 760mm Hg로 표현하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1기압이라는 것은 대기압 평균 대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1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이면서도 760mm 수은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잠시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유체의 압력과 거리, 높이와의 관계라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계산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원점부터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다시, 자, 대기압이라는 것을 760mm 수은을 바꾸게 되고, 자, 이것은 다시 만약에 수은이 아닌 물로 바꾸게 된다고 한다면 10.332m, 거의 10m 이상이 되는 것이 쓴다는 거죠. 대기압에 따라서 그만큼 수은 굉장히 무겁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내용을 다시 물의 밀도와 비중량을 고려해서 또 파스칼을 감마 H를 고려해서 우리가 계산해 주게 되면 다시 10.1253 파스칼, 약간 10.332, 자, 1.13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이것은 뭐 계산상에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파스칼과 수은과의 760mm H를 다시 또 환산해 온 결과 대기압과 동일하더라. 자, 밀리미터 Hg, 물과의 관계, 물의 밀도와의 관계, 비중량과의 관계, 파스칼과의 관계를 통하여 계산해 본 결과 다시 대기압으로 돌아오더라.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비중량이라는 개념, 파스칼이라고 하는 개념, 밀도라는 개념, 이 개념들을 여러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안 이후에 우리는 압력자 측정이라고 하는 U자관 마노메타를 우리가 우리가 오래전에부터 해왔던 거죠. 자, 액주계라고 해서 마노메타. 자,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바로 이것과 바로 우리가 지금 계산하려고 하는 것이 서로 공통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P1과 P2가 있고 로우 1과 로우 I와 로우 J가 있을 때 로우 I가 크다 보니, 밀도가 크다 보니 밑으로 가져앉았습니다. 맨 밑에 압력을 PB라고 합니다. 자, 로우 I의
이 왼쪽 편에 이 경계선을 P1 세타, P1, 자, P1 다시라고 하게 되면, 자, PB에서 low I GH1을 빼주게 되면 P1 다시가 등장하죠. 자, 이 관계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위로 가는 거, 밑으로 내려가는 거. 자, 그러면 다시 쓰게 되면 PB-P1 다시는 low I GH1이 될 수 있고, 또 다시 P1 다시와 P1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 자, PJ 이 low J G에 H 플러스 가운데 있는 H 플러스 H2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 양 1번과 2번을 더해주게 되면 PB-P1은 low I GH1 플러스 low J G H1 플러스 H2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U자금 마노메터를 공부하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것을 다시 기억해내고, 또 액주계를 기억해내기 위해서는 토리첼리의 실험을 또 기억해내야 되고 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려고 이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다시 또 정리해보면 PB와 P2 다시, 전번엔 왼쪽을 계산했다고 한다면 이번엔 오른쪽을 계산해 본다 이거죠. 자, 그럼 low IG에 H1 플러스 H. 자, P2 다시 마이너스 P2는 low J에 H2가 되겠죠. 오른쪽 상단이니까. 자, 이 내용을 서로 더해서 PB-P2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다음과 같이 P1과 P2의 이 압력차는 서로 면이 같으면 같겠지만 차이가 있다 이거죠. 차이 나는 low I와 low J의 차이에 델타 로우의 GH, H만큼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 압력차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높이와의 차, 밀도차, 높이차. 자,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거는 지금 현재 액주계를 공부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한 것에 불과하고요. 이 내용이 조금 이해가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액주계를 좀 더 공부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해한 이후에 우리는 지금 다시 건물로 오려고 합니다. 건물로 와서 세 개의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의 거실, 제2공간, 또 하나는 I 공간이 되겠네, I 공간, 또 하나는 외부죠, 제2공간, 또 하나는 중간에 수직 관통 구획인 개구 K 공간이 있습니다. 세 공간이 있습니다. 세 공간에서 동일하게, 자, PI와 PJ는 같은 높이에 있으니까 PI 이퀄 PJ는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옆으로 갈수록 마이너스 델타 PIK 마이너스 좀 전에 했던 거죠. low K GH 마이너스 P KI. 자, 위서부터 내려올 때는 플러스가 돼서 low J GH 이퀄 PJ. 자, 요 식을 여러분들이 자유스럽게 쓸 수 있어야 이 문제는 아주 용이하게 풀리고, 또 우리가 연돌 효과를 고려한 차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유자재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높이 같은 경우에서는 기본적으로 압력은 같다. PI와 PJ는 같다라는 대전제 속에서 중간 과정들을 자, 옆으로 간다 하는 것은 마이너스가 되는 이유는 결국은 이것은 같다 보니까 이퀄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또 왼쪽으로 가지고 오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위로 올라가는 것은 또 마이너스고 내려오는 것은 플러스. 자, 그건 왜 그렇죠? 그만큼 공기의 무게가 없어지고 생기고 하는 거, 그 과정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식을 쓸 수 있다. 이 내용을 통하여 중요한 것은 PIK와 PKJ는
pi-pj 플러스 rho-j, rho-kgh. 자, 좀 전에 했던 액주계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자, 요것을 가지고 등가 개구 면적 온도 차이가 다르다 보니까 A를, 어떤 A, 루트 로어 I가 따라붙는 A를 가지고 통해서 M을 계산할 수가 있다 이거죠. M을 계산할 수가 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자, 조금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면 액주계부터 여러분 공부해 주기 바라고, 또 혹시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거기에 댓글에도 여러분들 달아주고 수업 시간에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자, 수직 관통 공간으로 연기층 같은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S로, 수직 관통 공간 S입니다. 이쪽에 압력을 급기를 해서 델타 PL을 10파스칼을 주게 되면 연기층이나 같은 것들이 오지 않는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델타 PL은 10파스칼로 해서 하게 되면 나머지 것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럼 그다음부터 이제 질문이 나오겠죠. 자, L 공간은 이제 화재 공간입니다. 화재 바로 옆에 있는 거죠. 어찌 보면 특별 피난 계단 같은 그런 기능을 하겠죠. S 공간은 계단실, 샤프트실 같은, 또 A1은 일종의 방화문 같은 경우, 또 A2는 또 다른 쪽에 개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이런 경우에 자, 다음과 같이 온도가 동일할 경우 유출 공기량, 자, 10파스칼을 만들기 위한 유출 공기량은 얼마인가? 자, 파스칼에서 급기량, 또 모든 것들 거꾸로 얼마든지 우리 계산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실 L로부터 수직 관통을 S로 유출되는 공기량은 얼마인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까 했던 그 식 그대로를 우리가 가져오게 되면 온도 차이가 없으니까 뭐죠? A를 쓰게 되고, 또 PL부터 P 무한대까지를 쭉 나열해 놓고 여기서 PL을 구한다. 유출 공기량 L로부터 S로 유출 공기량은 얼마인가? 자, 그러면 여기서 전체적으로 델타 PL과 델타 PS는 얼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온도 차이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우측 부분은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2.04kg/s로 계산될 수 있다. 자, 유출되는 화지실로부터 유출되는 공기량, 유출 공기량 얼마인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는 온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T 무한대는 5도씨, TL과 TS는 25도씨 동일하고, 자, 이때 유출되는 공기량은 얼마인가? 개구 유량이 온다 이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동일한 식을 이용하여, 단지 계산하는 방법은 아까는 온도 차이가 없다 보니까 제로가 됐지만 이번에는 밀도 차이가 발생하게 됨으로써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게 된다. 그런 차이가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얼마든지 계산이 가능하다. 자, 이번엔 두 번째는 이제 평균 압력차를 이용한 차연 계산 방법. 오늘의 그 결론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비등원 공간계. 자, 온도 차이가 전부 있다 이거죠. 개구 높이 차가 있다고 하게 되면 델타 로우 GH가 따라 붙는다고 했죠. 만약에 H가 작다 그런다고 한다면 이걸 무시할 수가 있다 보니까 다음과 같이 알파 A2에 2 로우 I의 델타 P. 자, 차연에 필요한 급기량의 의미와 계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필요 급기량 W라고 한번 해봅시다.
W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 L 공간, 보호해야 될 공간 L 공간, 또 화재 공간 R 공간. 그럼 거기에는 PL이 따라 붙게 되고 PR이 따라 붙게 되고 당연히 로우 L 따라 붙게 되고 로우 R이 따라 붙게 되고 또 개구가 있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어떤 누기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L0도 따라 붙게 되고 또 화재 공간도 마찬가지로 R0도 따라 붙게 되죠.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계산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공간의 기밀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때 기밀성이란 것은 무엇인가부터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공기의 기밀성이란 공기가 의도치 않게 유출되거나 유입되거나 하는 것을 막아내는 정도로 의미합니다. 공기의 차단 능력이 되는 거죠. 창호나 건물 외피의 성능 평가할 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뭐에 더 중요하다? 차연 계산에서도 기밀성은 매우 중요하다. 기밀 시공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시공상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기밀 성능을 맞추기 위한 기밀 성능에 대한 데이터는 어떠한가? 또 각각 방화문이라든지 창호라든지 엘리베이터 어떤 슬리트라든지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는 있는가? 그리고 누기라는 것은 공기가 외부로 유출되는 현상, 침기라는 것은 공기가 유입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기의 기밀성이라는 의미,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주고 그리고 나서 계산하는 환경, 계산하기 위한 조건들을 한번 잘 알아봐 주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 NFSC에서는 급기량은 누설량과 보충량으로 구분하여 이것의 합한 양 이상이다라고 하는 대전제 속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누설량과 보충량을 어떻게 계산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매우 간단한 식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설량과 보충량, 차압과 방연 풍속. 자, 누설량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차압으로 40파스칼이라든지 또 방연 풍속 같은 경우는 또 풍속이니까 뭐 세크, 미터 퍼 세크 이런 속도가 등장하겠죠.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 두 가지를 합친 거 이상으로 한다. 약간 알기 힘든 것 같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심플한 식들로 이 궤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한번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는 것은 조금 힘들겠지만 일단은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기준도 매우 중요하니까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알아주기 바랍니다. 또 방연 풍속 아까 있었던 0.5m per second 이상, 0.7m per second 이상. 자, 풍속이 등장한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low wave 하게 되면 배연량이 등장하는 거죠. 킬로그램 per second가 등장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풍속과 배연량, 급기량, 배연량. 자, 이런 것들이 전부 풍속만 있으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양 공간에 L과 R로 구성된 양 공간에 L간에 우선 주입을 합니다. L 공간에 급기를 하는 거죠. 자, R에서의 압력을 PR, L에서의 압력을 PL. 평균 압력차 델타 PLR은 PL-PR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항상 공간에 질량 보존이라는 거 있습니다. 우린 존 모델에서 질량 보존, 에너지 보존, 또 화학종의 보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대전제 속에서 항상 모든 걸 계산합니다. 질량 보존을 ML과 MR를 갖다고 하게 되면 급기 가압을 위한 필요 급기량은 MLR과 MLO로 우리는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과 또 우리나라에서 제시되고 있는 방법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는 것들을 다음번에 한번 간단히 한번 소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우리나라의 기준 같은 것들도 한번 잘 봐주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MR0를 우리는 이제 평균 압력차를 통해서 계산해야 되고, ML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MLR, 양 공간의 평균 압력차. 자, 이것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세 가지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내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평균 압력차를 우선 먼저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가지를 놓고 계산하게 되면, 이건 우리가 지난번에 37강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사례죠. PLR의 평균 압력차는 9분의 4의 low L 마이너스 low R GH.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평균 압력차에 대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LR과 R을 통해서 R를 중심으로 한번 정리 다시 한번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MLR과 PR, PL 이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PL은 A 면적, R에서 O로 나가는 면적, L에서 R로 가는 면적의 제곱과의 관계, low R, low L과 관계. 자, PL도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될 수가 있다. 자,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차이원 계산 방법은 MRO를 계산하고 PR을 또 이 PR을 우리가 넣어주게 되고, 또 MLO를 가지고 PL을 넣어주게 되고, MLR을 PLR을 넣어주게 되면 마지막 질량 보존을 통하여 급기 가압을 위한 필요 급기량은 WL은 MLR과 MLO로 계산할 수가 있다. 자, 요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평균 압력차를 이용한 차이원 계산 방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요 두 가지의 기본 개념은, 자, 우선 정리해 보게 되면 차이원에 필요한 기계 급기량은 기밀성에 의해서 굉장히 크게 좌우되고, 기밀성, 또 만약에 LO가 적을수록 누기가 적게 되므로 급기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되겠죠. 반면에 R과 O 사이에 있는 RO는 만약에 적게 되면 이 누기가 증가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RO는 큰 것이 오히려 유리한 것으로 우리는 이미 입증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컨셉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게 되면, 우선 R에서 자연 급기를 통해서 기계 배기를 해주는 방법, 또 기계 급기를 해주고 예를 들자면 기계 급기를 해주고 자연 배연창을 통해서 빼준다든지, 아니면 기계 급기를 하고 기계 배기를 하는, 이런 병용하는,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계산할 것인가, 필요한 압력차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평균 압력차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액주계와 같이 높낮이, 높이, 또 직렬로 되어 있느냐, 병렬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 또 온도차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상당히 중요한 변수들이 많죠.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명확히 숙지한 이후에 우리가 다음과 같은 예제를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선 압력차 10파스칼을 만들기 위해서 위한 급기량은 얼마로 해야 되는가? 자, 잘못하면 현재도 우리나라 대부분 40파스칼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어찌 보면 너무 큰 과업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과업이 되다 보면 또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다 보니 실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일단은 압력차 10파스칼을 만들기 위한 급기량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는가? 자, 온도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 조건들이 있고, 자, 화재실은 또 분출 A2로 분출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첫 번째, 전번에 얘기했었죠? 필요급기량 산정에 앞서서 M1과 M2는 질량 보존으로 해서 일정하다. 필요급기량은 M1과 M0를 더해줌으로써 가능하다. 자, 거기에서 델타 P1은 다시 한번 써주게 되면 델타 P1은
델타 PSF이고 이것은 PS-PF가 되겠고, PF는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그 식에 넣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18.74 파스칼이 등장하고, 이 식에 따라 PS는 다시 넣어주게 되면 28.74 파스칼이 등장합니다. 다시 또 MO를 넣어주게 되면, 자, 28.74 파스칼 넣어주고 계산하게 되면 5.76 kg/s가 등장합니다. 다시 또 M안을 선정해 주게 되면 6.11 kg/s가 등장하기 때문에 급기량은 M은 M1 플러스 M0, 따라서 M은 6.11 플러스 5.76을 해주게 되면 11.87 kg/s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것을 최적 유량으로 환산하고 CMH로 환산해주면 36,316 세제곱미터 per hour CMH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 뭘 이용하여? 평균 압력차를 이용하여. 또 필요한 소요의 압력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유량을 넣어줘야 되는가, 또 유량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압력차를 얼마에 줘야 되는가, 서로 환산되는 문제, 이런 문제 여러분 잘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 면적이 바뀌는 거죠. 자, A2가 12로 바꿨다고 하게 되면 필요 급기량은 또 얼마인가. 자, 이거 압력차 산정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해주면 되는 거죠. 압력 산정하고, 자, 12m 제곱이니까 11 넣어주게 되고, PS는 다시 10.75 파스칼이 되겠고, MO와 M안을 선정해서, 자, 그것을 더해주게 되면 급기량 산정입니다. 급기량 산정으로 해서 9.63 kg/s, 그리고 CMH로 계산하면 34,668 세제곱미터 per hour로 계산될 수가 있다. 배연량이 아닙니다. 이거 급기량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로 여러분들이 평균 압력차를 이용하여 급기량을 계산하는 거, 급기량을 통하여 안전구역을 확보해주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숙지해 주길 바랍니다. 자, 그럼 38강의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 지금까지는 차연 조건이 세 가지였었지만 그 중에서 평균 압력차를, 우리는 계구부에서 평균 압력차를 다음과 같이 델타 P에 바로 해서 M넷은 MIJ에서 MJR로 빠지는 거. 자, 이런 형태로 가정을 해서, 그리고 그 공간의 온도가 다른 경우 직렬 계구를 지난 유량은 루트의 로우와에 따라붙게 되고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됨으로써 M은 알파 A로 계산될 수가 있다. 그리고 U자관도, U자관 압력차 마노메터와 같은 방법으로, 자, 다음과 같은 식으로 똑같이 로우 J만 로우 K GH로 따라붙게 된다. U자관은 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공부해 왔습니다. 그리고 차연 계산 방법은 RO, LO, LR, 그 중에 질량 보존을 통하여 급기 가압을 이루기 위한 필요 급기량은 WL은 MLR과 MLO를 더하는 것을 필요 급기량으로 한다. 자, 이 내용이 바로 이제 차연 계산 방법이 되겠고, 우리는 이제 그 중에서도 또 급기와 배기를 기계로 하는 이런 쪽의 우리나라 시스템에 대해서도 한번 디테일하게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좀 더 부속실 가압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좀 더 프로세스, 설계의 의도, 설계 프로세스, 또 시공상에 있어서 주의할 사항들, 자, 이런 것들을 한번 현재 NFSC, NFPC 501A와 비교해 가면서 한번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또 잡아주기 바랍니다. 현재 그 NFSC 501의 A 같은 경우에서는 아직 디테일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못하고 있지만, 우선 화재 조건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현재 소화 활동 설비로 있으면서 피난을 하려고 하다 보니
수사 활동으로 화재 화원을 잡고 있는지 아니면 화재 성상을 잡고 있는지 피난으로 잡고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가 계구 계산 방법 또한 일정한 온도가 일정 경우로 한정되고 있고 급기량은 누설량과 보충량으로 계산돼서 보충량은 방연 풍속으로 계산하는 이런 방법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이론적 근거 같은 것들은 조금 알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외부인이 실제로 많이 하시는 분들하고도 한번 우리가 교류를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우리나라의 기준 또 학술적인 근거 이런 내용들을 한번 잘 여러분 한번 같이 관심을 갖고 봐주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평균 압력차를 이용한 차연 계산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속실 값에 의한 연기 제한을 이론을 하고 그리고 피난 모델링을 3번에 걸쳐서 피난 모델링 하는 내용으로 하게 됨으로써 이번 학기를 이 내용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연기 제어 또 피난 모델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4학년 때 성능 설계를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 이번에도 공부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 쫓아와 주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나 한번 끝냈다. 한번 집에서 잘 편집해줘야 돼. 처음 초반에. 그러면 한번 해보자. 네.